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품관리본부의 홍석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최대한 좀 알찬 내용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제목은 우리 환경에 잘 맞는 제로 트러스트 적용 방안이라는 좀 거창한 주제로 일단 잡았는데요. 앞선 세션에서 사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저희 그 모니터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실제로 이것이 프로덕트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격자와 방어자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창과 방패 또는 칼과 방패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방패를 다루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이 방패를 다루는 입장에서 공격자가 어떠한 칼 또는 어떠한 창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방패도 역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의 공격을 한다면, 이를테면 뭐 목검으로 공격을 한다면 나무로 된 방패로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공격자가 이 창과 칼을 바꾸어서 다른 용도, 다른 타입의 이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방패도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앞선 세션에서도 또는 이제 다른 그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IT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해 가는 IT 환경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칼과 창처럼 어떤 형태의 변경, 타입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IT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보안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보안 사고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을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창과 방패의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그 2분기에 대한 자료만 뽑아서 본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갈수록 공격 그 보안 사고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나무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무로 된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공격자가 이 기존의 목검에서 뭐 청동이라든지 어떤 철이라든지 다른 변화된 형태의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당연히 이런 변화된 형태의 공격 도구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나무로 된 방패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 보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발생했던 한 가지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뭐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가 있지만 이 사고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제 라스트패스라는 이 패스워드 매니저 솔루션에서 작년에 아주 심각한 보안 사고가 여러 차례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발생했던 사례, 2022년 12월에 발생했던 이 공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라스트패스는 AWS의 S3, 그러니까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고객들의 데이터나 실제 서비스 운영에 사용되는 소스들의 백업 데이터들이 이 S3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공격자가 아마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공격 기법을 이용해서 이 라스트패스의 한 시니어 엔지니어의 집에 있는 PC, 그러니까 홈 PC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뭐 아마 뭐 이메일을 사용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 홈 PC가 보안 패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서 그 키로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엔지니어는 이 키로거가 설치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집에 있는 홈 PC를 이용해서 그 AWS의 S3의 그 회사 자산에 접속을 하게 되었고, 이 공격자는 스니핑 이 키로거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획득을 해서 결국은 이 공격자가 S3에 백업되어 있던 고객 데이터와 소스 코드들을 노출을 했던, 네, 이런 심각한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3개월 후에 어떤 자세한 어떤 내막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공개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시니어 엔지니어가 집에 있는 개인의 PC를 이용해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리소스가 사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환경에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PC에서 접속을 하는데 뭐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외부의 클라우드 환경이긴 하지만 그 보안 패치가 안 된 취약한 PC로 그 리소스에 접속을 하는데 전혀 제약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시니어 엔지니어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어떠한 경고나 알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원인 파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훈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음부터 설명드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또는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가 대부분의 IT 환경에서는 아마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환경의 어떤 중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그냥 그 L3, L4 파이어월 한 대만 설치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됐었는데 새로운 공격 형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그 보안 장비들을 이제 스태킹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게 됐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외부 사스의 사용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이제는 회사의 자산들이 그 기업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나 사스에도 존재를 하게 됐고 그 원격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디오에 대한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한 조사에 의하면 그 대부분의 이제 트래픽의 한 80% 이상이 지금은 HTTPS가 디폴트일 정도로 암호화된 트래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그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축약해서 이제 그린 부분인데요. 현재 IT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트워크 관문에 모든 보안 장비들을 스택을 하다 보니 이 네트워크 관문에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HA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또 충분한 리소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이 비디오 트래픽이 증가하고 암호화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또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원격의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원격에서 사스로 접속을 한다. 즉 아까 그 보안업체의 사고 예처럼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회사의 리소스가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굳이 뭐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원격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컨트롤을 잃어버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시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의 예처럼 그 원격의 환경에서 해당 유저의 디바이스가 침해가 된 상태에서 공격자가 이런 사스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 원격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VP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통제를 하다 보니 그 VPN으로 접속을 하면 사내 모든 시스템이 다 보여지게 되죠. 앞선 세션에서 또 예로 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통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보안 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인사팀은 인사 시스템만 접속을 하면 되는데 이를테면은 뭐 연구소 장비가 보인다든지 또는 반대로 연구소 인원이 인사 시스템 정보가 보인다든지 뭐 IP만 알면 접속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제로 트러스트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또 제로데이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제로가 그 제로데이의 제로와 같은 의미일까? 네, 물론 여기서의 제로 트러스트는 no 또는 never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로데이의 제로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게 되면 공격자가 청동이나 철로 된 그 창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방패를 나무 방패에서 이런 청동이나 이런 철로 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견고한 방패로 바꾸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로 트러스트가 바로 그러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로 트러스트는 프린시플 원리이지만 그 프린시플에 만족하는 솔루션이 바로 이 견고한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IT 회사들이 너도 나도 다 제로 트러스트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검색을 해보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이 검색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가 단지 어떤 어떤 보안 솔루션 업체가 어떤 상수를 새로운 또 솔루션을 더 팔기 위해서 쓰는 이런 상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코로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원격 환경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기존의 어떤 온프라미스 환경보다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의 환경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또 그만큼 어떤 공격 표현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5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좀 빠진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보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미 예전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사실 좀 식상할 정도로 좀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서 좀 더 좀 핵심적인 더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방화벽에서 그 설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deny by default 정책을 제일 마지막에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허용해야 될 것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방화벽 정책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심사받을 때 그 지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보안 정책을 설정할 때도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해서 보안 정책을 설정할 때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분화된 네트워크 접근 지역가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방화벽을 통과해서 그 하나의 리소스가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뭐 평면 이동 이라고 횡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를 통해서 이제 다른 리소스까지도 쉽게 침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설사 하나의 리소스가 침해됐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그 적용하는 최근에 뭐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스티어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솔루션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최근에 또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 또 이런 좀 이슈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도 굳이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를 디자인할 때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극단적으로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무실 내부와 카페 환경이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누군가의 PC가 이미 감염이 되었다. 또는 우리 IDC에 있는 특정 리소스가 이미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아키텍처와 보안 정책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앞 세션에서 언급하셨던 이 그 내용과도 좀 그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가트너에서 제시한 이 세시와 SSE의 개념을 저희는 충실히 따라서 이 솔루션에 이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디자인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인 이제 시큐리티 SSE 부분에 이제 CASB, GTNA, SWG 이런 솔루션들을 현재 저희가 이제 고도화 작업을 또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가트너의 다른 리포트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사실 SWG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DLP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URL 카테고리 필터링 기능들도 있고 또는 그 뭐 NG 파이어월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별로 사실 제일 잘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트너가 제시한 SSE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CASB는 CASB 잘하는 업체 A 사야 도입 또는 뭐 SWG는 또 SWG 잘하는 업체 B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벤더를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가트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반드시 싱글 벤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벤더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일단 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왜냐하면 만약에 서로 다른 벤더라고 한다면 모든 트래픽이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적인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성능상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벤더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냥 한 벤더만 컨택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뭐 비용도 어떤 절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래픽에 대한 일관성도 역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SSE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들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슈가 기업의 관문에 그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된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그 SSE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기업 관문에 어떠한 보안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유저의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만 하나 설치하면 돼요. 그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SS 플랫폼과 터널링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트래픽이 이 플랫폼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 SS 플랫폼에서는 어떤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른 어떤 기능에 따라서 체크를 한 후에 정상적인 트래픽은 목적지로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보안 장비가 없기 때문에 버틀렉이 없다. 두 번째는 그 원격에서 그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우리가 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많은 보안 장비를 설치를 했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소수 인원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뭐 공유 오피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본사와 동일한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같은 직원인데
서로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SS 플랫폼을 이용하면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트래픽이 SS 플랫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집에 있는 PC에서 만약에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침해된 트래픽도 결국은 SS 플랫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SS 플랫폼에서 어떤 침해된 어떤 그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VPN은 이제 네트워크 기반 접근 통제잖아요. 네, 하지만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호텔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VPN의 경우에는 그 호텔에 일단 들어가면 모든 그 층에 모든 호실이 다 보여요. 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이를테면 내 7층에 호실이 있다 그러면 7층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층은 키를 눌러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원칙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SS 플랫폼에서는 모든 인바운드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된 트래픽이 모두 이 SS 플랫폼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S 플랫폼에서 모든 트래픽에 대한 이 인스펙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뭐 난독화된 자바스크립트이라든지 어떤 악성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런 SS 플랫폼에서 해당하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안티바이러스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이것을 우회를 해서 그 디바이스가 컴프로마이즈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디바이스가 어떤 추가적인 컨트롤을 위해서 CNC로 접속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 SS 플랫폼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ARAps라는 스트레이트 인텔리전스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고 그 리얼타임으로 그 CNC 정보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프로마이즈 된 상태에서 CNC로 접속을 하게 될 때 이 SS 플랫폼에서 그 접속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SWG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포함해서 뭐 VPN 등등 많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 URL 카테고리 필터 기능도 역시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P 기능, 뭐 전문 DLP 솔루션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인 DLP 기능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자원, 어떤 파일 다운로드를 받거나 또는 업로드하거나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액세스 로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보안 정책에 의해서만 탐지되고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통과된 모든 트래픽들도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설사 이런 어떤 보안 정책을 통과한 트래픽이어도 추후에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트래킹을 하고자 할 때 그 지난 액세스 로그를 이용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역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트래픽이 이 SSE의 클라우드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은 그 IP는 이제 공인 IP가 되겠죠. 바로 이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블릭 SSE 엣지 IP가 이제 그 공인 퍼블릭 IP가 되는데 우리 데이터 센터에는 사설 IP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리소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될까? 자, 그럴 때는 역시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는 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그 디바이스 그 장비에서는 저희 SS 플랫폼과 또 별도의 터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SE 콘솔에서 유저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과 매치를 통해서 허용 차단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차단 정책이 바이 디폴트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자 한다면 이 콘솔에서 특정 유저만 또는 뭐 IP 기반으로 또는 어떤 브라우저 기반으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허용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오피스가 있는 환경에서 오피스 내부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이거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는 위배되긴 하지만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 터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리 어떤 라우팅 정책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IP 대역에 대해서는 SSE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유저의 엔드포인트 쪽에서 외부의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IDC 내에 많은 서버들이 있는데 서버들에 대한 이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물론 제로 트러스트 원칙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보안 패치를 잘해야 되고 액세스 컨트롤 잘해야 되고 이런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부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어떤 SM 매니지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ACL 뭐 이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다양한 오픈 소스들 중에서 몇 가지 권장하는 이런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VPN과 GTNA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GTNA와 VPN이 무슨 차이냐, 이런 그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VPN은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VPN을 접속하게 되면 모든 네트워크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그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ID 패스워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IP를 알면 핑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ID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뭐 접근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GTNA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컴포넌트만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호텔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숙박하고 있는 호실의 층만 이 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층은 전혀 접근할 수 없고, 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이 디나이 바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보이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미리 허용한 특정 리소스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사 어떤 시스템의 IP를 알아도 GTNA 환경에서는 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정책이 디나이 바이 디폴트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설명을 사실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걸 직접 보시는 게 아마 더 이해도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브랜드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현재 일부 고객들께서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유저별로, 유저 디바이스별로 이제 에이전트만 하나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PN 에이전트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에이전트는 물론 여러 가지 OS, 맥OS라든지 다른 OS들도 다 제공을 하게 되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어떤 전반적인 트래픽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래픽 현황이 어떻고 어떤 유저들이 지금 커넥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어떤 보안 정책, 미리 지정해 놓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재미있는 기능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들이 그 접속했던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어떤 카테고리,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만약에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게임 관련한 사이트에 접속했던 트래픽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유저들이 접속했는지, 네, 이런 정보들도 쉽게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유저를 클릭하면 그 유저가 지난 뭐 하루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어떠한 액티비티가 있었는지를 또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 정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를테면 뭐 안티바이러스 기능,
그 다음에 뭐 CNC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능, 뭐 이런 그 기능들은 뭐 디폴트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안티바이러스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유저의 디바이스에 다 그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컴플라이언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뭐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임의로 차단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트래픽은 SSE 플랫폼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 SS 플랫폼 자체에 안티바이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에이전트에 그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떤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우리가 그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이 보안 정책은 모든 유저에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그룹에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대별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여러분 엔지 파이어월에서 활용했던 그런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핫한 뭐 챗GPT라든지 이런 특정한 그 사이트 또는 그런 분류에 대한 컨트롤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요청을 했던 고객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업로드했던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싶다. 네, 그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컨텐트 타입이나 익스텐션 뭐 이런 걸로 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차단하거나, 네, 이런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그 라스트 패스의 보안 사고를 과연 줄일 수 있었을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을까, 또는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4가지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을 하였다. 일단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GTNA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PC는 당연히 어프로블 된 PC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프로블 된 PC를 이용해서 어프로블 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하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AWS인데 어떻게 저걸 차단하죠? 근데 저희 SS 플랫폼을 이용하면 어떤 그 고정된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IP를 허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SSE를 통과를 해야 이 접근이 가능한, 네, 이런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취약한 PC로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하는데 제약이 없었다. 그래서 GTNA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사실 뭐 그 심플하지만 이제 PMS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그 디바이스가 과연 풀 패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풀 패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리다이렉트 돼서 풀 패치를 받은 후에 접속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디바이스의 어떤 지정해 놓은 어떤 컨트롤 그 기준에 맞춰야만이 그 SS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경고나 차단이 없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S 플랫폼에서는 안티마리오 기능, 안티바이러스 기능과 더불어서 CNC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 파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기능이 그 보안 정책의 위반과 관계없이 모든 접근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역추적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심플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SS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다양한 변화된 환경이 만약에 어떤 뭐 청동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SS 플랫폼을 도입하면 이런 청동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청동으로 된 방패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SS 플랫폼을 도입하면 그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규모와 관계없이 또는 위치와 관계없이 항시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보안 팀을 그 했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안 지사에 특정 지사의 인원이 굉장히 적고 이제 위역이나 이런 그 공유 오피스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또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GTNA 기반의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관계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암호화된 트래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단일한 콘솔에서 모든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뭐 방화벽 있고 안티바이러스 있고 엔지 파이어월 있고 DLP 있고 하면 각각의 콘솔 다 들어가서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저희가 SS 플랫폼에서는 단일한 컴바인된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단일한 플랫폼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UI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뭐 10분만 보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 SS 플랫폼에서도 다 만족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를 위해서 또 장비를 사야 되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일체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만 하나 설치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리스크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A사를 도입했는데 A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B사의 에이전트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에이전트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어떠한 유저가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 관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한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공격자의 변화 또는 IT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그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적합한 이 방패를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 번째 있는 저 티타늄으로 된 그 방패를 이용하면 다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죠. 네, 또 사용자들한테 또 무거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공격자의 공격 양식에 맞춰서 적합한 대응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챗GPT는 그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구글 바드에 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제시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니터랩에 이제 저희가 이름을 이제 시야 서비스라고 하는데 적합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적합하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있고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POC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뭐 부담 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에이전트만 하나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또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저희 모니터랩 ioncloud.com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